자, 힘의 합성, 역학과 에너지, 물리, 역학과 에너지 첫 강좌. 한 번씩 한 강좌를 끝낼 건데, 한 강좌를 우리가 딱 마스터해서 딱 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스칼라량, 벡터량 이해한 문제에 나올 텐데, 스칼라량이다 그러면 다 알다시피 크기만, 다 알 거야. 크기만 따지는 거. 이동거리, 이거 크기야. 속력, 이거 크기야. 근데 시간은 방향이 있지 않아요? 시간은 거슬러 갈 수도 있잖아요. 아직 타임머신 안 만들었으니까 시간은 그냥 흘러만 가는 거야. 스칼라야. 온도, 질량 이런 것들이 스칼라량이야. 스칼라 벡터 물어보는 게 한 문제 딱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 주워 먹는 거야. 두 번째 이제 벡터량. 벡터는 크기, 방향 다 따지는데 보통 이제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냐, 방향이 중요한 거지. 어느 위치 변화는 어느 쪽이었냐, 속도, 그지? 가속도, 힘, 방향 어디냐, 운동량, 충격량 전부 다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지. 그래서 이걸 스칼라 벡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벡터 표시는 우리가 흔히 화살표로 표시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평형 이동할 수 있어요. 평형 이동. 그리고 합성 분해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여기 지금 A 벡터다라고 하면 기준점, 방향, 사이즈가 크기 이렇게 된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걸 A 벡터, 벡터 A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보충 자료 봐보면 벡터의 배수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게 이제 A 벡터다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평형 이동해서 A 벡터긴 한데 방향 반대네. 그럼 마이너스 A 벡터다,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벡터의 2배가 되면 2A 벡터다라고 얘기하고, 절반이면 2분의 1 A 벡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벡터. 그리고 이제 합성은 2개 이상을 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한 개 벡터로 구해라. 이게 이제 벡터 합성이야. 보통 삼각형법으로 해서 빨리빨리 푸는 게 좋긴 한데, 일단은 원래부터 하면 평형사변형법이다라고 해서, 자, 이게 A 벡터고 B 벡터가 있어. 그러면 A하고 B 벡터를 합하세요. 그러면 이걸 C 벡터는 A 플러스 B다. 그러면 무조건 시점 일치, 시작점을 일치한다. 그 다음에 평형 이동시킨다. A 벡터하고 평형 이동시키고 B 벡터하고 평형 이동시켜서 여기 서로의 종점을 연결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쭉 그대로 가는 대로, 그지? 요게 이제 A 플러스 B 벡터다. 그래서 대각선 화살표, 이게 평행사변형법이고, 이거 언제 이렇게 할 거야? 삼각형법은 야가 파란색이 A 벡터야, 빨갱이가 B 벡터야. 그러면 A 플러스 B 벡터 하세요. 그러면 A 벡터 플러스 B 벡터지. A 벡터 화살표 끝에서 B 벡터 화살표 끝으로 가면 된다 이거지. 자, A 벡터 화살표 끝에서 B 벡터 평형 이동시켜서 화살표 끝 이렇게 가줘라. 그러면 처음부터 어디로 가면 된다? 쭉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바로 A 플러스 B 벡터다.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똑같아, 그치? 그치? 이렇게 삼각형법으로 우리가 합벡터, 벡터의 합 한번 해봤다. 합벡터는 어려운 거 없죠, 그죠? 벡터는 이걸 하나 뭐 둘 다 똑같다, 답은 똑같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벡터의 합보다 우리가 변이 이런 거 할 때 나중 마이너스 처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차벡터가 많이 나와요. 차벡터, 벡터의 차가 보통 많이 나오는데, A 벡터에서 벡터 B를 뺀 C를 구하라. 그럼 C 벡터는 A 마이너스 B 벡터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B 화살표 끝에서 거꾸로 A 화살표 끝으로 가라. 아까 어떻게 했다? 벡터 합할 때는 어떻게 했지? 합은 합 A에서 B 화살표로 이렇게 가는 건데, 얘는 B에서 거꾸로, 이거 반대잖아. 그리고 차벡터지, 그지? 이렇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현재 봐보면 파랭이 얘가 A 벡터야.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빨갱이 얘가 B 벡터거든. 근데 A 플러스 B 벡터면 요걸 텐데, A 마이너스 B 벡터라는 뜻은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를 하세요 라는 거하고 의미가 똑같아요. 그래서 B를 마이너스 벡터로 표현하면 얘가 이렇게 바뀌겠지, 그치?
자, 그러면 A 벡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인 C 벡터 요게 이제 평행사변형법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 이거지. 근데 이렇게 하면 귀찮잖아.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B 벡터 화살표 끝에서 A 벡터 화살표 끝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지. 자, 그러면 자 A-B 벡터 계산하세요. 그러면 B 벡터 화살표 끝 여기에서 A 벡터 화살표 끝 여기로 이렇게 가라. 이게 바로 C 벡터 즉 A-B 벡터 똑같지 그지?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죠? 이게 바로 차 벡터입니다. 벡터의 차. 자, 그러면 벡터를 더하는 걸 그리고 빼는 걸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벡터의 합, 벡터의 차 이걸 벡터의 합성이라고 하는 걸 한번 간략하게 해봤고, 두 번째 이제 벡터의 분해라는 걸 한번 해보자. 벡터의 분해. 자, 한 개의 벡터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두 개 이상의 벡터인데 우리는 그냥 삐딱하게 나오더라도 무조건 X축하고 Y축만 구한다. 맞지? X, Y축만 잘 구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듯이 이게 빨갱이가 A 벡터예요 라고 하잖아. 그럼 X축 세타 각도를 주면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AX하고 AY하고를 합한 게, 이 두 개 합한 게 요거하고 원래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요 빨간색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눠 본 거야. 이걸 벡터의 분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두 개 나누면 AX는 어떻게 구한다? A 벡터 곱하기 코사인 그쵸? 세타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Y축은 어떻게 된다요? Y축이 얘랑 나란하니까 벡터는 평행이동 가능하지, 그지? 얘는 사인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A 벡터의 Y축하고 X축을 분해해서 구하는 게 바로 AX는 A 코사인 세타, AY는 A 사인 세타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다. 이런 걸 벡터의 분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벡터 분해가 시험에 엄청 잘 나오고 이렇게 이제 기초가 된다, 그지? 자, 그러면 AX 플러스 AY를 합한 게 A 벡터잖니? 그러면 이제 루트 씌워서 AX 제곱 플러스 AY 제곱 하면 결국 A 벡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다. 여기는 어려운 게 별로 없더라. 그죠? 자,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알짜임과 물체의 운동이라는 거 한번 봐볼게요. 알짜임은 우리 물리학 원에서도 많이 했지만 좀 더 깊게 이제 잘 나옵니다. 알짜임이라는 것은 알짜배기 힘, 여러 가지 힘 중에 하나로 만들어라. 이걸 알짜배기 힘이라고 그래서 두 힘의 방향이 같으면 더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F1, F2 더해서 이게 F가 바로 F1 플러스 F2예요. 그리고 힘의 방향도 두 힘의 방향과 같죠. 만약에 반대다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겠지. 자, F1이 있고 F2가 있고 F1하고 F2면 큰 힘 쪽 방향 해주시고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방향은 큰 힘 방향이에요, 무조건. 삐딱하다라고 주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삐딱하다라고 주면 평행사변형법을 해라 이거지. 그래서 요 삐딱한 요걸 준다라고 하면 요거하고 요거를 구해서 각도 세타 주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구해라 라는 것인데 대각선 방향이 삐딱한 경우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시험에는 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물리 1에서 많이 했던 것이고 그리고 물리학에서 많이 했던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역학과 에너지에서는 세 번째 거 요거 이제 많이 다루게 되어 있다 이거야. 그리고 옆에 이게 손잡이 두 사람의 물건을 이렇게 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지? 그럼 요것도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을 요걸 F1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을 F2라고 하면 F1하고 F2하고 합한 게 평행사변형법 해서 요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요거는 요거 무게, 그지? mg 하고 같겠지, 그지? 요 힘하고 요 힘하고 같겠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요 힘 나눠 가지고 이 세 가지가 같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 알짜임이 0이 되는 건데 각도가 작으면 알짜임은 커지는 거야. 각도가 120도 만약에 이게 120도다 120도다 그러면 mg가 예를 들어서 10N이다 그러면 F1도 10N이고 F2도 10N 이렇게 될 텐데 각도가 좁아지잖아.
그러면 그렇게 세게 안 들어도 힘을 많이 안 줘도 적은 힘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겠지. 만약에 연직으로 두 개 잡아당긴다고 치자. 연직으로 두 힘이 잡아당기면 10N이니까 한 놈 5N, 한 놈 5N 이렇게만 잡아당기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각도가 120도일 때는 봐. 10N, 10N이잖아. 각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9N, 8N, 7N, 6N, 5N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합력은 각도가 작을수록 합력은 세다. 그러니까 무게만큼 힘을 줄 때는 각도가 작을수록 세구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벡터 합성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도 한번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알짜임 한번 봐볼게요. 지금 빗면이 참 잘 나오는데 잘 보세요. 자, 일단 경사각 세타가 보이고 마찰이 없는 빗면이야. 마찰 없어. 자, 그러면 얘가 질량이 m인 물체다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중력이 이쪽 작용하지. 중력이 mg다. mg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용하는데 이 물체가 스르륵 하고 내려가잖아. 그지? 이 내려가는 것은 어떤 힘 때문에 내려갈까? 마찰 없다 그랬으니까 이 힘을 벡터로 나누는 거야. 자, 어떻게? 요렇게 나눌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는 닮음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힘을 두 개를 나눴다 이거야. 요 놈을 빨간색 두 개로 나눴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 세타 각도로 돼 있으니까 요거는 어찌 구한다? 요거는 코사인이죠. 그래서 mg라는 거에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mg 코사인 세타만큼의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고, 그 다음 요거 힘이 요 힘하고 똑같지. 요 힘은 요 힘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요 힘은 요 힘이니까 요거는 mg 사인 세타하고 똑같죠. mg 사인 세타. 그게 이제 요 힘이야. 그럼 요렇게 작용하는데 얘랑 위쪽으로 작용하는 얘랑 R자는 0이죠. 이 두 개는 힘이 평형이라고 되어 있잖아. 얘는 평형이기 때문에 물체가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9990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얘는 0이에요. 그럼 마찰이 없기 때문에 누구 힘 갖고 간다? 바로 요 힘 가지고 내려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mg 사인 세타. 보통 이제 좀 못한 애들한테는 그냥 스르륵 내려가니까 mg 스르륵 세타 사인이지 mg 사인이야 뭐 이렇게만 외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지. 그지? 마찰 없을 때야. 이랬을 때 이 힘을 우리가 좀 알아보자 이거지. 여기 작용한 힘 뭐 있어요 하면 일단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힘을 뭐라 부르냐면 수평면이, 얘가 수평면이지. 그지? 수평면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제 여기 수평면인데 얘는 빗면이지. 그지? 이 빗면에 원래 수직하게 작용한다라고 해서 이걸 수직항력이라고 그래. 보통 옆에 여기 봐보면 이제 수직항력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수평면에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면 반대로 수평면이 얘를 떠받치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를 수평면이라고 보면 위로 작용하는 힘을 수직항력이 작용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럼 얘는 얘가 지금 이제 빗면이지만 이 면에 수직하게 직각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 있어요. 이걸 수직항력이라고 그러고, 수직항력은 뭐하고 똑같다? 요 힘 파란색 mg 코사인 세타하고 같은 거야. 수직항력도 크기는 얼마야 물어보면 mg 코사인 세타야? 그럼 반대네? 얘도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하고 mg 코사인 세타하고 방향 반대 크기 같으니까 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스르륵 이렇게 내려오는 게 mg 사인 세타다. 그럼 힘의 종류는 중력 작용하고 수직항력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평형 관계인 거는 방금 얘기했듯이 수직항력 뭐 mg 코사인 세타하고 mg 코사인 세타 중력 y 성분이라 그래서 이게 같다. 그래서 평형 관계고, R자 힘은 쌤 없어지니까 뭐밖에 없다? mg 사인 세타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물체는 이 힘 가지고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예요?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죠. 질량분 나와 있구나. 질량분의 힘이니까 질량은 m이고 힘은 mg 사인 세타라고 했지? 여기 R자 힘이야. 질량분의 mg 사인 세타니까 m 꺼져. 그래서 g 사인 세타로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
있다 이거야. 그러면 두 번째, 마찰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마찰은 우리가 여기 뭐 자세하게 마찰력 종류해서 정지 마찰력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최대한 정지하다 갑자기 하면서 움직일 때가 있어. 그걸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최대 정지 마찰력을 이기면 그다음 물체는 바로 운동 마찰력이라고 해서, 운동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작아. 그래서 운동 상태가 되면 운동 마찰력으로 달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거지. 우리가 어떤 벽돌이 하나 있는데 이 벽돌이 땅바닥에다 붙어 있단 말이야. 이 놈을 외력 F로 내가 잡아당기고 싶어. 근데 10N 줬어. 안 움직여. 그럼 마찰력 얼마야? 10이야. 20N 줬어. 안 움직여. 마찰력 얼마야? 20이야. 50N 줬어. 안 움직여. 그럼 마찰력 얼마야? 50이야. 그럼 방금 내가 말한 걸 전부 다 뭐라 부른다?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 내가 10N 줬는데 안 움직여. 마찰력 10N이야. 20N 줬는데 안 움직여. 마찰력 20N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50N 줬는데 물체가 살짝 하면서 움직여. 그러면 최대 정지 마찰력이 50N이고, 그 다음부터 움찔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50N 안 줘도 운동 마찰력 상태로 떨어지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움직이게 돼 있다 이거죠. 운동 마찰력은 30N이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50N 안 줘도 내가 30N만 줘도 등속 운동하게 돼 있다라는 게 최대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마찰력에 대한 정의인데, 나올런가 안 나올런가 모르겠다 이거는. 자, 이건 일단 놔두시고 이 말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마찰력이 물체 운동, 얘는 스르륵 세타라 그랬잖아. mg 스르륵 세타. 이게 뭐 요 힘하고 같으면 등속으로 떨어질 테고 정지할 테고, 일단은 스르륵인데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고, 마찰 계수를 여기 뮤라 그래. 뮤 값이라고 하는데, 뮤 mg 코사인 세타라고 돼 있지. 그럼 왜 뮤 mg 코사인, 왜 코사인이에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얘가 빗면에 착 달라붙어 있잖아. 빗면에 착 달라붙어 있어요. 그럼 이 마찰력은 원래 중력 방향이 아래쪽 얘 방향이잖아. 중력은 요거잖아. mg잖아.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힘이 요 힘이잖아. 빗면에 착 달라붙어서 있는 힘은 요 힘 때문에 생긴 요 mg 코사인 세타야. 이 mg 코사인 세타에다가 마찰 계수 뮤 값을 넣어서 뮤 mg 코사인 세타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수직항력하고 mg 코사인 세타하고는 쌤 되는 거니까 쌤 없어지게 되고, 그럼 뭐하고만 얘 mg 사인 세타에다 없애고 mg 사인 세타하고 뮤 mg 코사인 세타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이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든지 정지하든지 등속도 하든지 결정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 있죠? 그 다음에 수직항력 있고, 자, 마찰력 하나가 추가됐지.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여기 스르륵 내려가는 mg 스르륵 세타 마이너스 마찰력 스몰 f, 요게 알짜 힘이 되겠지. 근데 알짜 힘이 얘가 크면은 등가속도, 같으면 정지 O와 등속도, 아까 얘기했던 거지. 그럼 이제 가속도, 가속운동할 때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질량분의, 얘는 이거 약분하면 안 돼. 질량분의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마찰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물체 가속도를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혹시 학교에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요거를 손을 대주냐 안 대주냐,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요걸 손을 대준다 그러면 조금 까다로워가지고 그냥 요것만 낼래 그러면 조금 얘보다는 편해지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야. 자, 물리학하고 좀 더 깊이가 좀 많이 달라. 그래서 이해를 잘하고 정리 잘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물체 여러 가지 운동, 알짜 힘이 0이다 그러면 당연히 등속,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더라도 알짜 힘이 0이다 그러면 비스듬한 것들은 알짜 힘이 0이어도 등소로 내려가는 것이고, 수평이어도 등소로 가는 것이야. 그러니까 알짜 힘이 만약에 작용한다 그러면 비스듬하든 평면이든 상관없이 다 가속도 운동하게 되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알짜미 영인 운동 전부 다 등속 직선 운동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가속도 운동은 속력만 또는 운동 방향만 또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다 변하는 운동 세 종류가 나올 거야. 그 중에 물리학 할 때 배웠던 것이 속력만 변하는 거 했어. 그지? 속력만 변하는 거. 자연학화 운동 했지? 그게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야. 그 다음에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했지. 운동 방향만 변하는 거. 등속인데 이렇게 가면서 운동 방향이 변해. 운동 방향이. 그래서 보통 대관람차, 선풍기 날개, 등속인데 방향만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이 가속도 운동이야. 등속도 운동, 가속도가 0이에요. 그럼 큰일 나요. 아니야. 가속도 운동이야. 원운동. 속력과 운동 방향이 다 변하는 게 보통 이제 진자 같은 거 있지. 똑딱 똑딱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이런 거, 포물선 운동 이런 거, 이런 게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이제 할 거야. 알았지? 미쳐 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자, 잠깐. 자,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 운동 예측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공식 한번 또 우리 정리 한번 해보자. 이거 기억날 거야. 자,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처음 속도 V0, 나중 속도 V, 변이 S, 가속도 A, 시간 T, 이해 뭐 기억날 거야, 그지?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AT 제곱,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짜잔 그대로 여기에다 갖고 와서 중력만 작용하는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에 한번 넣어보자 이거지. 자,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식이 V0가 0이잖아. 그래서 V는 A를 G로 바꿔서 V는 GT, H는 2분의 1 GT 제곱, 그 다음에 V 제곱은 2GH 이렇게 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똑같은 거야. 가속도는 G, 그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그래프를 보더라도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A인데 A를 뭘로 바꿨다? G. 그래서 9.8로 바뀌는 거지, 그지? 9.8 이렇게 되는 거고, ST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V가 되겠지, 그지? V 해서 자, 계속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연직 위로 던져요. 자, 일단은 중력은 아래인데 나는 공을 위로 던지니까 위쪽을 플러스로 할게. 자, 그러면 위쪽을 플러스로 하면 V는 V0 플러스 AT가 아니고 V0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V는 V0 마이너스 GT가 되겠네. 그지?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GT 이렇게 줄어드는 거지. 계속 GT만큼 빼줘야 되는 거야. 1GT, 2GT, 1T, 1G, 2G, 3G 이렇게 줄어들게 되지.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야, 처음 속도에서. 그 다음에 H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H는 자 V0T하고 2분의 GT 제곱인데 마이너스 G니까 항상 빼줘야 되겠지, 그지?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G니까 빼주는 거야.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은 마이너스 G 곱하기 2H 이렇게 빼주면 역시 연직 위로 던져 올린 물체. 자, 그러면 그런 물체는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가 되는 거야? 면적이 바로 이동거리 스페이스 여기가 위로 간 거면 얘는 어디로? 다시 아래로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위치도 올라가면서 ST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 점 감소하다가 최고점에서 정지, 그다음에 이제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거지. 빗면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시로 이해할 수 있다. 자, 공식을 일단은 누구는 뭐 공식 없이 뭐 해라 그러는데 사실 공식 정리를 하고 하다 보면 공식 없이 이제 대화가 잘 돌아가는 놈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닌 애들은 일단은 처음에 물리학에서 했던 거 공식을 좀 활용을 해서 응용을 하는 게 좋아. 공식 엄청나게 많이 나와. 여러 가지 물체가 함께 운동할 때 운동해서, 자, 기억자 도르래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하나씩 한번 빨리 한번 해볼게. 만약에 질량이 얘가 2kg짜리고 얘가 예를 들어서 3kg짜리다. 뭐 이렇게 한번.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어떻게 돼요? R자임은 어떻게 돼요?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지? R자임은 여기 마찰과 공기저항 무시라고 했으니까 마찰 무시야. 그러면 20N이겠다, 그지? 그러면 20N이고 질량이 얼마야? 5kg이네. 5kg이니까 가속도는 5, 4, 20 4m/s 제곱 되겠다, 그지? 얘도 가속도가 4m/s 제곱이니까 3, 4, 12N의 장력이 걸리겠다. 텐션 12N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아래로 가속도가 4m/s 제곱 되니까 4, 2, 8N의 R자임이 아래로 작용해, 그지? 2kg이면 아래로 20N인데 아래로 8N 작용하는 거 보니까 텐션 위쪽으로 얼마 작용한다? 12N 작용하네. 여러 가지 R자임하고 이런 거 힘에 분리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 한번 해볼게. 만약에 얘가 2kg이고 얘가 3kg이다 라고 하면, 자, 얘는 2kg이니까 아래로 20N, 3kg이니까 아래로 30N. 그러면 R자임 얼마야? 20, 30. B쪽이 10이겠네. 그러면 10N의 R자임이고 가속도를 구하시면 질량은 2kg, 3kg니까 5kg이 움직인다, 그지? 그러면 가속도는 2m/s 제곱이니까 얘는 가속도가 위로 2, 가속도가 아래로 2. 그러면 각자 R자임은 2, 2는 4N이다. 얘는 3이 6N이다. 얘는 아래로 20 당기는데 위로 R자임은 4가 있는 거 보니까 얼마로 가야 된다? 24N으로 당겨야 되겠네. 얘는 아래로 30인데 아래로 6이 있는 거 보니까 위로 24N으로 당겨야 되겠네. 그럼 힘을 다 분해한 거야. 더하기 빼기 해서 가속도 다 구하고, 그치? 그다음 세 번째 빨간색으로 해볼까? 만약에 얘가 질량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kg이고 얘가 질량이 2kg이다 라고 하면 아래로 20N의 힘이 있겠지, 그치? 아래로. 근데 얘가 이렇게 간다는 뜻은 얘가 빗면으로 해서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20N의 힘이 있고 얘가 3kg이고 이 세타가 예를 들어서 30도다 라고 하면 얘는 스르르 해서 mg 사인 30도만큼의 빗면에 힘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3kg 하자라고 했으니까 mg니까 30 곱하기 사인 30도니까 15N이 되겠다, 그지? 그럼 15N 20N이니까 R자임 몇 N이냐? 5N 생긴다, 그지? 그럼 R자임 5N이고 질량 얼마야? 3kg, 2kg니까 5kg이 되어서 가속도는 얼마가 나온다? 1m/s 제곱이 나오게 되어 있다. 무슨 말 이해가냐? 개념하기 문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무슨 량은 크기만 있고 스칼라량이죠. 스칼라량은 크기만 있고 벡터량은 크기 방향이 모두 있는 물리량이다. 벡터 합을 구할 때는 평행이다. 형 아니고 평행 사변형법, 말도 길다. 또는 삼각형법. 한 개의 벡터와 같은 효과를 내는 두 개 이상 벡터로 나누는 것을 벡터의 분해, x, y축으로 분해하면 됩니다. 화물체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각각의 힘을 모두 합한 하나의 힘을 알자 힘이라고 합니다. 자, 물체와 접촉한 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을 수직 항력이라고 한다. 자, 자연낙하 운동은 누구만 받아? 중력만 받으며 낙하하는 물체 운동이다. 자, 자연낙하하는 운동의 물체 속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력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고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겁나 쉽네. 자, 1, 2, 3, 4, 5 고고싱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자, 1번이 요거 시점 일치 시키고 요렇게 4칸이죠? 네, 4칸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되니까 요렇게 되겠네. 그죠? 이거 하시면 되고요. 4칸. 이거 아니야? 음. AS 깎아놓고 아니었어?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행사면 해도 되고 B를 여기다 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B 벡터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A 화살표 끝에서 B 화살표 끝으로 가라 그랬잖아. 네. A 화살표 끝에 B 화살표 끝으로 가면서 똥구멍 딱 연결하세요.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얘는 B 화살표 끝에서 그냥 A 화살표 끝으로 가면 돼요. 시점을 일치시켜. 요 시점을 이렇게 일치를 시켜. 여기다 딱 일치시키고 그럼 얘 4칸이니까 이렇게 4칸 왔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면 된다 이거죠. 얘 얘기하는 거야. 예, 이렇게 된 거야. 어렵지 않죠, 그죠? 제가 이렇게 했는데 2번은 5N이고요. 이건 쉽죠. 아까 했다. 3번은 5X 옵니다. 이것도 어려운 거 없고요. 자, 4번은 어이구 이거 MG 스르륵 세타다 그랬죠. 10N이니까 5N 10N을 한 거야. 여기다 10에다 또 9.8 또 곱하기라 10 곱하면 안 돼. 무게 한 거야. 10 곱하기 사인 30도 하세요 이거야. 그래서 5N 얘는 5 루트 3N. 너무 쉽잖아 그지? 그럼 5번 요거 5X 이렇게 되면 혹시 질문 있나요? 3다지 3이요 3-3을 자 뒷면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있다라고 하면 힘이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렇게 해서 공이 굴러간다고 치자. mg 스르륵 세타로 간다고 치자. 물체의 자랑 R자임 크기는 물체의 무게보다 작나요? 당연하죠. 물체의 무게가 이렇게 있는데 요 화살표가 있는데 요 화살표가 mg잖아. mg 사인 세타인데 그치? 윤수야? 아 mg에 사인 세타 곱하면 야 이 사인 2분의 2 3이 1이 안 되구나 당연히 일이 안 되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네가 이런 걸 틀리는 거야, 그죠? 근데 90도일 때는 근데 똑같잖아 90도일 때요. 네 90도일 때는 빗면이 90 네, 만약에 90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한 거하고 요렇게 한 거하고 요렇게를 비교했었을 때 90도는 얘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항상 우리가 빗면에서는 운동하는 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니까 절대 1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자, 언더스 비법 특강 한번 봐볼게요. 힘 분해와 합성 가보자. 잘 봐야 된다. 뭘 잘 봐? 금방 아는 거지 뭐. 자, 얘가 지금 이렇게 주고 있대. F1, F2인 힘을 주고 있대. F1 보이지? 그리고 F2 보이지? 이렇게 주고 있대. 그럼 얘가 이렇게 스스스 움직이면서 갈 거 아니야. 가겠지. 그래서 이걸 연직, 수평 분해한 거야. 그럼 요렇게 F2 아까 삐딱하게 F2 이렇게 준 거 있지. 요 놈을 분해를 하면 F2 사인 세타하고 F2 코사인 세타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서 F2라는 게 나온 거죠. 그럼 물체가 옆으로 가니까 우리는 필요한 힘이 뭐다? 옆으로 가는 요 놈이다 이거야. F2 코사인 세타. 그지? 그래서 옆으로 가는 요놈 F2 코사인 세타 하고 결국 F1 하고 두 개 더 하셔라. 이게 R자 힘 F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 가속도 구하면 얼마예요? 가속도 A는 질량분의 F1 플러스 F2 코사인 세타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자, 두 번째. 자,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F2 사인 세타 그리고 mg가 작용하고 있고 n이라고 해서 이렇게 떠올리고 있어요. 자, 일단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n이고 잡아당기는 힘이 두 가지가 있다면 그냥 위하고 아래 거 빼주면 되지 뭐, 그지?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두 개 더한 거하고가 같으면 어떤 운동한다? R자임이 연직 성분 0이다. 이거 같아야 된다라고 해서 구하는 거였다. 자, Q1 얼른 한번 해볼까요? Q1 너무너무 쉽다. 한번 해봅시다. 자, 정지해 있는 물체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제 또 잘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요거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대.
그럼 얘가 지금 F라는 힘이 잡아당기고 있고 요것도 F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 요렇게. 그럼 여기도 이렇게 잡아당기는 텐션 T가 있겠죠. 텐션 T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물체가 정지해 있습니다. 현재. 자 셋 다 정지하고 있으니까 R'은 0이다 이 말이고 R'이 0이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가 수평 수직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얘를 봐보시면은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고 F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얘가 이제 T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얘는 요 힘이에요. T 사인 60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얘는 T 코사인 60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두 가지 힘으로 우리가 나눈 거고 옆에 있는 거 파란색으로 할까? 얘는 30도 각도로 되어 있는 얘도 위로 작용하는 힘이 있고 옆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겠죠. 얘는 어떻게 된다? F라고 표현을 했으니 F 사인 30도 힘과 그 다음에 얘는 F 코사인 30도가 작용하는 힘이 있겠죠. 그러면 자 수평 작용하는 것은 수평 작용하는 것들끼리 R자 힘 0입니다. 그래서 요 힘과 요 힘이 쌤이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F 코사인 30도 하고 F라는 힘하고 T 코사인 60도 하고가 쌤입니다. F 코사인 30도 이렇게 2분의 루트 3F 그 다음에 T 코사인 60도 2분의 1T 그 다음에 F 해서 식이 하나 성립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식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한 거 보니까 전부 다 곱하기 양변에다가 2를 곱한 거예요. 곱하기 2를 해서 없어지고 그죠? 정리하시면 T는 루트 3-2 열고 닫고 F가 나온 것이며 자 연직 방향 자 연직 방향은 F 사인 30도 T 사인 60도가 위쪽 작용하고 있고 웨이트 무게 W가 아래로 작용하고 있겠죠. 이 세 개가 같아야 된다 해서 2분의 1 F가 바로 F 사인 30 T 사인 60이 2분의 루트 3T가 W하고 같다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T 정리한 요 T 요거를 정리해서 쑤셔 넣어 버리면 바로 얼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해서 이게 나왔대요.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자, 요걸 구해봐라 이거예요. P 얘를 구해봐라라는 건데 봐보시면 일단은 Q니까 여기 TQ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힘은 같은 검은색이니까 TQ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45도잖아요. TQ 코사인 45도고요. T가 뭐예요? 텐션을 얘기하는 거야. T는 텐션 Q. 얘는 T, Q 사인 45도예요. 자 그러면 옆에다가 식을 하나 써볼게요. 자 TP 있죠. TP 얘도 P가 잡아당기는 힘 있잖아. 빨간색이다. TP 빨간색. 이 빨간색 이 잡아당기는 힘은 요 힘은 TQ에다가 뭐하고 똑같다? 요 힘 쌤 똑같잖아. 이 X축으로 똑같잖아. 그지? TQ 코사인 45도하고 똑같죠.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니까 얘는 루트 2분의 1 그지? 요거하고 같죠. 두 번째 식 요거 쌤 이거 한 거야. 얘랑 같다 이거 한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위아래 같은 거 위아래 이거 아래로 10 있지 그지? 10N하고 같은 건 또 뭐야? 10은 위에 얘랑 TQ 사인 45도하고 똑같잖아. 10인가? TQ 곱하기 얘도 루트 2분의 1 얘랑 똑같이 그지? 네. 그럼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TQ 어떻게 나와? TQ는 루트 2분의 1 넘겨 그럼 얼마야? 10루트 2 나오네.
그럼 TQ가 10루트2니까 10루트2를 여기다가 콕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 뭐 대입하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 T TP는 P는 10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지. 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지? 그럼 얼마 나와? 10뉴턴 나오네. 그래서 P가 얼마다? 네, 10뉴턴입니다. 그죠? 그죠? 이걸 계산을 아까부터 계속 X 쌤 Y 쌤 같다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실수를 하면 근데 저 TP가 그냥 TP가 원래 TP 사인 TP 코사인 90 해가지고 TP예요. 네 TP 코사인 45도 할 때요. 코사인 90은 0 아니에요? 이거는 상관없잖아요. 항상 쌤이 XY 해서 얘가 수평 쌤 수직 쌤 거기서 유추해서 하나 만들어내야죠. 그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료분석 엄청 중요한 건데 벡터 합성 이거 모 학교는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왔어요. 이거 빨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하면서 이제 벡터에 대해서 겁먹지 마세요.